자, 이번 시간에는 3.3 직선과 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3.3.1 원의 접선. 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원, 감마, 이것의 접선이라는 것은 이 원, 감마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직선, 자, 이거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감마의 접선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접선이 아니죠. 또는 한 점도 안 만나는 점은 접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이 원의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접선,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한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정리. 자, 이 감마가 원인데 이 감마가 중심이 C이고 중심이 C. 근데 이것의 좌표는 X0, Y0. X0, Y0이 좌표인 C 점이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S0인 이게 원.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의 표준 방정식을 알 수 있죠. 이 표준 방정식은 x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0의 제곱, 이것은 s0의 제곱이 되죠. 이게 표준 방정식인데 이때 자 p 점, 이 좌표는 x1 y1. 이때 이 점이 이 원 감마의 놓인 점일 때, 놓인 점이면, 그러면 이 방정식 x 빼기 x0의 원의 방정식은 제곱인데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를 x 빼기 x 더하기 이게 y 빼기 y0 y 빼기 y0 이게 s0의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에 이제 s 대신에 s1로 바꾸고 y 대신에 y1, x1 y1은 이 점 P의 좌표입니다. x1 y1 이게 원에 놓인 점의 좌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죠.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1차 방정식의 개수가 이 0이 아니죠. x1 빼기 y0 이게 0이 아니고 y1 빼기 y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점 P를 지나는 원, 감마,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보기 좋은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원이 주어져 있고 중심이 C입니다. 이것의 좌표는 X0, Y0이고, 자, 이럴 때 여기에 어떤 점 P, 원위의 점 P, 이것의 좌표는 X1, Y1이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X 빼기 X0, X1 빼기 X0 더하기 Y 빼기 Y0, Y1 빼기 Y0 이게 S0의 제곱. 이 원은 x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0의 제곱, 이거는 s0의 제곱.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형태가 아주 유추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점 P가 이 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놓여 있으므로 P를 지나는 직선은 직선 CP의 수직이다. 직선 CP는 바로 이 직선이죠. 이 직선에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런데 이 직선 이 CP의 우리가 방향비는 알 수 있죠. 방향비는 이제 이 벡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비는 저 벡터니까 x1 빼기 x0 이것 대 y1 빼기 y0 이게 0,0은 아니죠. 방향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이제 점 P를 지나 이제 접선은 이 접선은 점 P를 지나고 저 방향비의 수직인 거 이제 방향비 x1 빼기 x0 y1 빼기 y0 이것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x1 빼기 x0에 x 빼기 x1 더하기 y1 빼기 y0 이것에 y 빼기 여기가 x 빼기 x0이 y 빼기 y0이죠. 이것임을 알고 있죠.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방정식이 원래 원의 방정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그 점을 지나니까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가 잘못했습니다. x1 y1 P점을 지나니까 x0의 y0이라 x1 y1이죠. 자, 이걸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하고 보면은 이제 이것과 이것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여기 x 빼기 x1 이것을 우리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는 x 빼기 x0 빼기 x1 빼기 x0 이렇게 이거죠. 그 다음에 y 빼기 y1 이거는 y 빼기 y0 빼기 y1 빼기 y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는 이제 바꾸면 이거이므로 이 방정식 스타는 이걸로 바꾸면 이거는 자 x1 빼기 x0 그 다음에 이것 대신에 이거 집어넣죠. 이걸 집어넣는데 자 그 다음 것은 저기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걸 넘기면 이것하고 이거 곱해졌으니까 이건 x1 빼기 x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y1 빼기 y0 그 다음에 이게 저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y 빼기 y0이고 이제 뒷부분은 넘기면 더하기 이건 y1 빼기 y0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점 P에서 중심까지의 이 거리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x 빼기 x0 이 왼쪽은 그대로고 오른쪽은 이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이렇게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정식으로 주어진 원에서 원 위에 점 P의 좌표가 주어진 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아주 원래 표준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하면 표준 방정식이 아니라 일반 방정식도 그대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정리. 자,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y 더하기 c는 0. 이거와 이제 원에 놓인 점 P의 좌표는 x1, y1. 이것에 대하여 이 방정식, 이거는 이제 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을 빼서 x1, x 그 하나가 x 대신에 x1 그 원에 놓인 점의 좌표가 들어갔습니다. y도 y 제곱인데 y1 곱하기 y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2ax인데 a 그러면 x 더하기 x죠. 2x는 x 더하기 x죠. 이것은 x1 더하기 x b에 이제 2y가 남는데 여기도 y1 더하기 y 더하기 c는 0. 그래서 아주 좋은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점 P를 지나는 그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것도 이 접선의 방정식도 이 원의 일반 방정식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원의 표준 방정식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원의 일반 방정식을 표준 방정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표준 방정식으로 바꾸면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 이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 이렇게 되죠. 이거이므로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걸 S0이라고 놓으면 이거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 저기에서 P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할 수가 있죠. 저기서 P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저기서 자 x 더하기 a 여기서 하나를 x1로 바뀌고 y 더하기 b 그래서 이게 하나가 바뀌고 이게 s의 제곱은 그대로죠. 이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 이게 바로 P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것을 이제 일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이제 x1 x 그 다음에 y1 y 이렇게 곱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과 이것을 하면 더하기 a x1 더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하면
B Y1 더하기 Y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제곱은 여기 상쇄가 되고 B의 제곱도 상쇄가 되고 C만 남죠. 그렇죠. C는 이쪽으로 옮기면 더하기 C는 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점 P를 지나는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제로 원이 일반 방정식으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 그렇죠. 이것의 노인점 P. P의 좌표가 1-1. 이것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P가 원 위에 놓여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좌표를 집어넣어 보면 1-1을 넣어 보면 1 더하기 1 빼기 2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4는 0 해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점 P가 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답은 x의 제곱에 1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2x니까 x 1 더하기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1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것을 x는 여기랑 상쇄가 돼서 없어지죠. y는 마이너스 1과 2y니까 y는 살아남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합하면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은 0.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더하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에 놓인 P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직선이 그러면 접선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직선이 원의 접선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고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이 되려면 이 상태에서 뭘 체크를 하면 되냐면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임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아는 방법은 바로 이 점을 P점을 알고 있으면 이 선이 원의 접선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게 앞의 정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는 왜냐면 이제 P점을 굳이 좌표를 알지 말고 여기서는 왜냐면 이 중심 C 그러면 이 중심 C 이 중심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거리는 바로 이게 되죠. CP. 이게 이 직각 CP 이게 중심 점 C에서 직선이 L이면 직선 L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의 좌표를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 직선에서 어떤 점 여기가 C가 돼 있고 여기는 대문자 C고 여기는 소문자 C죠. 자, 이 한 점 원에서 직선까지 그 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것 분의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by 더하기 이것의 절대값 여기에서 이 x y 대신에 이 점 C의 좌표 x 대신에 x0 y 대신에 y0 이게 바로 점 C에서 이 직선까지의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거리를 알면은 바로 이게 원의 그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면 되는 거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x 빼기 x 제곱 더하기 y 빼기 y 0의 제곱 이것은 s 0의 제곱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s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 중심이 C 이게 x0 y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S0인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원과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앞에서 그 중심에서 원까지 그 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C 이것의 절대값 나누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이게 그 거리인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게 이게 그러게 이게 주어진 직선이 주어진 원과 접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사실을 근데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접한다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임을 우리가 위의 내용에서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도 알 수가 있다. 정리.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저것을 이용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 감마가 중심이 C이고 C x0 y0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S0인 이게 원이고 그럴 때
자, 실수. 자, m은 어떤 실수. m은 어떤 실수. 이거일 때 y 빼기 y0. 이거는 m x 빼기 x0 플러마이나 x0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것이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원의 접선. 자, 기울기가 m인 이게 직선의 기울기죠. 그런데 기울기가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것은 이 꼴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뭐 이런 것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프라마이나로 해서 이 접선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두 개가 나옵니다. 저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S0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좀 간단한 형태로 이제 직선이 y는 mx 더하기 p, 이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원점으로 놓은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근데 반지름은 S0인 거. 근데 중심이 이제 C점이 아니라 원점인 거. 더 간단한 형태인데 이 형태를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자, 그림이 이제 이 원이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이게 접하려면 이 원점에서 그 거리가 S0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mx 빼기 y 더하기 b는 0이죠. 이 표준형으로 바꾼 것과 그 다음에 원점까지 그 길이, 이거는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 길이는 여기에 m의 제곱 더하기 1, 이것의 루트, 그 다음에 x, y 대신에 이 원점 00을 집어넣으면 b만 남죠. b의 절대값, 이게 S0인 게, 이것이 이제 직선이 접선이기 위한 필요성분 조건이죠. 근데 이것은 뭐가 같냐면 B는 프라마이나 S0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같으므로 이것이 직선 y는 mx 더하기 b가 주어진 원의 접선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즉 뭐냐면 y는 mx, b 대신에 b가 프라마이나 S0 루트 m 더하기 1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가 m인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제 평행이동, 우리가 원래 주어진 원이 원점이 중심이 아니라 X형, Y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X 더하기 X0,
y 더하기 y0으로 가는 이 평행이동 하면 원점이 x0 y0으로 옮기게 되죠. 이것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 원도 이제 평행이동돼서 우리가 주어진 원이 되고, 그러면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방정식이 y 빼기 y0 이것은 m x 빼기 x0 플러스 마이너스 s0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것이 주어진 원, 원래 주어진 그 정리에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원,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S0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34페이지 예제 보면, 자, 원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것은 4.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은 3, 2죠. 중심의 좌표는 3, 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근데 이 원의 접선을 구하는데, 그런데 점 O, 좌표가 0, 0, 원점을 지나고 주어진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라. 원의 접선을 구하는데 0, 0인 것을 구해라. 이거는 이 원점이 지금 중심이 3, 2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 2니까 원이 좀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 접선인데, 문제는 이 접선이 0, 0을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접점을 모르죠. 접점을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중심을 지나는 그 직선입니다. 근데 저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로 도착.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기울기가 무한대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기울기는 그 실수인 두 개의 그 접선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mx 빼기 y는 0.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원점을 지납니다.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 접선이 원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의 중심이 지금 3, 2죠. 이 3, 2가 이 직선까지 거리가 2, 반지름 길이 2였죠.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저 방정식에서 C에서 저 직선까지 그 거리 이거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제곱은 1 이것분에 x y 대신에 3, 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x y 대신에 3, 2를 집어넣으면 3m 빼기 2 이것의 루트 이것이 이 조건이 바로 이것이 주어진 직선이 원의 접선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저 조건을 갖다가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보면 이것은 3m 빼기 2의 제곱은 2m 제곱 더하기 1 이거 같고 이것을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9m의 제곱 그 다음에 12m 더하기 4는 2m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죠. 여기가 4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4입니다. 4 그럼 이거 넘기면 5m의 제곱 빼기 12m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이 0 또는 m은 5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정식은 y는 mx 이거였는데 자 y는 mx에서 m이 0일 때 y는 0 또는 이제 y는 5분의 12 x 이것이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두 개가 둘 다 그죠? 위에 그림에서 그림이 좀 반지름이 2니까 이 파란 게 좀 잘못됐죠. 제대로 그리면 이게 반지름 지금 여기가 2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과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m이 0일 때 그다음 m이 5분의 12일 때 그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생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